네, 여러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카페에다가 우리 용인으로 이사 온 지 저도 몇 년이 됐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 이동원 대표님 우리 카페에다 용인 지점에는 처음으로 방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2008년도에 카페다를 오픈했는데 만 15년이 됐습니다. 제가 던킨 도너츠의 공장장으로 실제로 제가 여러 시험을 거쳐서 최종 1위 선발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3번이나 저는 저희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도 제가 이제 창업하기를 바라긴 했지만 이동원 대표님만큼 강하게 정말 너는 창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옆에서도 많이 도와주겠다. 그래서 9평 정도 되는 규모의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감사하게 저희 형님하고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 2008년도에 오픈했을 때도 오셔서 짐도 도와주시고 옮기는데 실제로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유, 별말씀을. 제가 오늘 우리 이동원 대표님한테 부탁을 드린 것은 우리 예비 창업자들이 알아야 될 어떤 꿀팁이 있다면 한 30분 정도 제가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지금부터 이동원 대표님께서 30분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다들 또 해외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는 이 대한민국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에서 또 커피를 또 이제 배우시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고 요즘 그 K-트롯, K-팝 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도 K-커피를 하고 싶어서 저도 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전작가를 나와서 커피 기계 수입하고 설치하고 AS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아무리 기계를 잘 고치고 저희 기계가 유명한 기계라도 저희 기계에서 나오는 커피가 맛이 없으니까 저를 좋은 기술자로 인정해 주시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 공부를 시작했던데 여러분이 그토록 그려보고 싶은 라떼 아트 아시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처음 시작한지는 아세요 혹시? 대한민국에서는 오늘부터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선배들이 한테는 장난친다고. 왜 커피에다가 토끼 그리고 나뭇잎 하냐. 그리고 저는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제 스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스승도 저한테 뭐라 하는 거죠. 왜 너는 기술자가 그 짓 하고 있니? 그래서 저희 회사에 같이 근무했으니까 저희 스승 출근하기 1시간 전에 제가 우유 열통 사서 연습하고 다 제 돈으로. 또 저희 스승 퇴근하면 또 우유 열통 사서 또 연습하고. 그때는 이런 영상 교육장이 없었어요. 오로지 일본 오시면 계십니까? 일본? 네. 그 일본에 있는 잡지책 하나 사서 그 그림이 나올 때까지 연습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나중에 하고 나서 영상을 제작해서 아무 제가 태그도 안 걸고 그냥 모든 걸 다 공개했어요. 써라고.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우리나라의 바리스타들이 잘하죠, 저보다는. 저는 이제 라떼 쪽보다는 저는 어떤 근본을 좀 찾아가는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커피라고 하면서도 지금도 보면 교육장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카페 창업도 많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또 우리 스승 밑에서 좀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는 이 자격증을 제가 또 처음 관여해서 만들었던 거고, 제가 바리스타 대회도 제가 다 만들었어요. 이번에 그 K카페 챔피언십이라는 대회도 제가 만들었어요. 그 대회 자체가 전부 다 저는 세계대회 5번을 또 보냈고, 또 우리나라의 모든 대회 우승도 다 쉽게 받고. 근데 대회는 대회 룰을 따라야 1등하죠. 대회는 대회의 룰을 따라 1등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앵글카로 제가 너무 잘하는데 걔가 1등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룰을 안 따르니까.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는 룰이 뭘까요? 현장의 심사위원은 누가 심사위원일까요? 손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카페에 가보면 심사위원을 너무 무시해요. 그리고 바리스타들이 이렇게 얘기가 들려요. 커피도 모르는 것들이 커피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저도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커피도 모르는 것들이 와서 커피 먹지, 아는 것들은 지 집에서 먹는다. 그죠? 아는 것들은 내 값이 오지 않는다. 아는 것들이 왜 네 가게가 가겠냐? 딴 데 가지. 모르는 것들이 온다. 그 모르는 것들이 니한테 돈 준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뭐 오래 사셨겠지만 굉장히 또 혼란스러운 게 있을 거예요. 나라마다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저도 이게 가까운 일본도 갔을 때 일본의 문화 다르고, 중국 갔을 때 중국 문화 다르고, 또 베트남 갔을 때 저는 베트남을 가장 많이 갔다 왔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도 계시죠? 제가 인도네시아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직까지는. 사실 저 UCI가 인도네시아도 이제 진출을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중단돼 있었고, 저희 중국도 진출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돼 있고, 아직 일본은 진출을 못했고, 베트남은 지금도 왕성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베트남은 저희 호치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갔다 온 나라는 베트남이에요. 제가 베트남은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아침 5시가 되면 커피숍이 꽉 차요. 정말. 그런데 아침 5시에 커피숍이 꽉을 차는데 아저씨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우리 여자들은, 와이프들은 어디 가냐? 오토바이 타고 길에 있더라고요. 출근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제가 그 얘기 했다가 베트남 가라! 그러면. 그래서, 야, 남자들은 아침에 저렇게 커피, 목에 살다 보니까, 물론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좀 많이 바뀌지만, 기존 세력에서는, 기존 그 세대에서는, 남자들은 좀 더 일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일을 좀 많이 하고, 여성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농담삼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가장 제가 부러웠던 거는 커피 먹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트남은 전 세계 생산 2위 국가잖아요. 그리고 핀이라는 아주 훌륭한 추출 기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럽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커피에서 뭐 까다롭게 이게 몇 초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커피면 돼요. 즐겨요. 근데 이 즐기는 문화가 돼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참 부러웠고, 근데 이제 중국을 갔다 왔는데 중국은 제가 볼 때 여기 와서 커피숍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커피라는 것에 대해서 대하는 어떤 분이 왜 음식으로 먹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저는 동남아 쪽을 제가 다니면서 이태리도 올라갔다 왔지만, 제가 이태리 처음 갔을 때는 아까 에스프레소 있잖아요. 그 에스프레소를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에스프레소 블랙으로 못 먹겠지 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설탕 2개를 주는 거예요. 아까 그 오그라미 때. 너무 제가 좀 이게 신기하고, 내가 듣기로는 분명히 에스프레소를 블랙으로 먹는다고 했는데 왜 설탕을 2개 주지?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바리스타한테 물어봤어요. 왜 설탕 2개 주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간단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가 피곤하면 2개 타먹어. 컨디션 좋으면 그냥 먹어.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돌아오면 한국은 어때요? 몇 초에 몇 시시에 몇 미리에 어떻게 하고 그래 어떻게 생겨야 돼가지고 마실 때 향을 맡아야 되고 보면서 풀바디감을 느낀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합니다.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풀바디감?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는 거는 전문가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아마추어를 상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커피를 몰라요. 주는 대로 먹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먹는 커피 메뉴가 뭔지 아세요? 아메리카노. 왜 아메리카노를 많이 먹을까요? 아니,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네,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아메리카노 공부를 가장 많이 하시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왜? 창업의 꿈을 갖고 있으려면 가장 많이 팔리는 거를 가장 많이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안 팔리는 걸 공부해야 될까요? 이태리에서는 에스프레소를 가장 많이 가르쳐요. 엄청나게. 왜 그럴까요? 예, 많이 먹으니까. 두 번째, 카푸치노를 두 번째로 많이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카페라떼, 아메리카노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지금도 이태리 사람들 만나면 이태리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니네 나라는 왜 이 맛있는 에스프레소에 물 타서 먹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하죠. 그래, 좋아. 근데 니네 나라 사람들은 왜 이 맛있는 에스프레소에 우유 타서 먹니? 그랬더니 자기는 우유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물 좋아해. 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야, 니네는 우유 좋아하고 우리는 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 타먹는 거야. 그랬더니 다른 말 안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거기서 막 들어오면 막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는 물 좋아해서 물 타먹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라떼를 먹는 거나, 에스프레소를 먹든, 카푸치노를 먹든, 아메리카노를 먹든, 결국 뭘 마셔요? 에스프레소 먹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식사 시간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에 또 그런 문화를 아시겠잖아요. 그죠?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죠? 네. 밥 먹으러 가자. 이제 식당에 갔어요. 이렇게 앉았어요. 이모 밥 주세요. 해요? 아니면 물어봐요? 우리가 밥 먹으러 가자 해서 식당 가서 이제 앉았어요. 이렇게. 이모 밥 주세요. 해요? 아니면 너 뭐 먹을래? 물어봐요. 아까 우리 방금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앉아가지고 뭘 물어봐요? 메뉴. 반찬을 물어보잖아요. 네, 밥만 먹기 힘드니까 너 뭐하고 밥을 먹을래? 이거잖아요. 밥을 먹었어요? 자, 우리 커피 한 잔 마실까? 그죠? 네. 그럼 또 커피숍을 가요. 네. 앉았어요. 이모 커피 주세요. 해. 아니면 또 뭐 마실래? 그래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왜? 이 에스프레소 먹기 힘드니 넌 뭐 타서 먹을래? 이거잖아요. 이게 문화라는 거,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는 일본이든 미국이든 이태리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의 기후와 환경과 음식하고 이게 맞물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은 여기서 이제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 그람수 재고, 초 재고 하잖아요. 그런데 30ml를 5초 만에 나왔어요. 30ml 에스프레소를 5초 만에 추출이 됐어요. 에스프레소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몇 대? 몇 대? 지금 맞는다면서요? 지금 맞는다면서? 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뭐냐? 아니라고 해요. 에스프레소가 아니라고. 자,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생각도 버리세요. 그런 생각이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왜 연하고 쓴 걸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 맛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게 교육용하고 현장용이 다른 게 그거예요. 네. 현장이라는 거는 손님의 컨디션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예측하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물론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것도 손님한테 그냥 줘요. 왜? 대신에 제가 5천만 원 나온 거 알고 있잖아요. 대신에 준비하고 있는 거죠. 왜? 어차피 이걸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버릴 때 저한테 손님한테 한번 더 테스트 한 번 버리는 거죠. 왜 손님이 맛있다 그러면 내가 이득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손님이 맛없대요. 다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나 본전이잖아요. 어차피 다시 만들 건데. 우리가 이런 게 현장용이라는 거예요, 현장용. 근데 우리는 자꾸만 몇 초에 몇 미리, 몇십 미에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교육은 그렇게 받아야 되지만, 제가 엊그제 우리 저희 또 협회 골프 대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요. 골프 대회 보면 그 세계적인 선수들, 타이거 우즈 자세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골프 연습장에 처음 배울 때, 레슨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워요. 팔 붙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어제 골프 치는 거 보니까 대단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골프가 자세가 중요해요. 빨리 집어넣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세가 뭐가 중요하냐 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려면 교육을 통해서 그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카페에서 하는 게 모든 게 FM이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김상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김상무의 커피를 3개를 내가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했더니 나는 이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좋겠다. 그럼 그걸 따라가시면 된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철학도가 있죠. 누굴까요? 소크라테스. 그죠? 그래서 한동안 한국에서 노래 많이 나왔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자,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철학적인 말은 너 자신을 알라. 그죠? 너 자신을 알라. 근데 한국에도 속담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기 눈에 있는 티끌은 못 보면서 남의 있는 티끌만 본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때요? 정말 이게 각 나라마다 다 있을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give and take. 그런데 우리는 말만 그렇게 해요. 말만 그렇게 하지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커피 하면서 요즘은 예전에 저도 커피를 모를 때는 몇 초에 몇 미리 몇 cc를 제가 저도 했죠.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의미 없다. 저한테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은 고객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또 제가 커피 추출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커피를 줄 때 저분 더 맛있다 하겠지? 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항상 저분은 맛없다고 할 수 있어. 왜? 커피는 무슨 식품? 예, 한국에 살았으니까 그만 알 겁니까? 기호식품. 커피는 정답이 있다 없다. 근데 왜 정답이 없는 걸 우리는 자꾸 정답을 찾냐 얘기죠. 그 정답은 오로지 무엇이다? 손님이 오케이 하는 커피만이 정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태리에서 커피를 처음 할 때도 배울 때도 커피는 추출은 100이 없다. 추출은 100을 할 수가 없다. 그게 예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제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 기계 앞에서 굉장히 저는 자유롭게 추출을 해요. 왜? 제가 맛있다고 하는 것이 고객이 맛없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대신에 저는 제 입맛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팔면 망해요. 네, 저는 기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의 속담에 보면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누구만 아냐? 선생님만 알아. 선생님 시키는 것만 따라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어때요? 커피 맛이 왜 이래요? 그러면 이걸 내친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사람을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컴플레인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커피 하실 때 저 앞에서 포트필들 장착해놓고 있잖아요. 전자적으로 기량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다 OX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세요? 근데 배우시는 분들도 왜라고 안 물어봐요. 왜 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해야 돼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배웠어. 딴 데 갔더니 그거 왜 안 하세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어느 돌파란 데 배웠어.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도 항상 늘 얼마나 교육이 남았는지 모르시겠지만 이제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커피는 정답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에 정반대 행동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내치지 말고 물어보시라는 거죠. 당신은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요. 왜 그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공부를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든 제 수강생이든 누가든 전국 다니면서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유를 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시한 행동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이라가 아니라 과연 알고 계실까? 포토필들 장착해 놓고 기다렸다 눌렀을 때 우리 김상무님은 이제 시간 괜찮네요 했지만 저는 볼 때 그 커피는 분명히 썼을 거예요. 자, 커피는 쓰게 추출해야 돼요? 덜 쓰게 추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정답이 없다고 했잖아요. 기호식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꾸 정답을 내린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갔었죠? 그러니까 말은 기호식품이다. 각자 다르다. 정답이 없다. 근데 이렇게 던지면 답이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과 모든 게 안 맞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커피는 쓰게 추출해야 됩니까? 덜 쓰게 추출해야 됩니까? 정답이 있다면 그게 말이 맞지만 정답이 없다면 쓰게도 추출할 수? 덜 쓰게 추출할 수도? 그게 바리스타의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커피의 본연의 맛이 무엇일까요? 커피에서도 가장 중요한 근본 맛, 가장 중요한 근본 맛.
바로 커피는 이 맛 때문에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거든요. 그게 무슨 맛일까요? 커피 처음 누가 먹었죠? 그거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네, 그거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커피의 가장 핵심적인 맛은 기억하셔야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 어때요? 칼디는 기억하는데 그 맛은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알려드릴까요? 싫은가? 알려드릴까요? 네. 제가 퀴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다음 중 커피의 근본 맛이 아닌 것은 1번 신맛, 2번 짠맛, 3번 단맛, 4번 쓴맛. 답은? 아닌 것을. 아닌 것은 신맛, 짠맛, 단맛, 쓴맛. 짠맛. 네. 아마 혹시 문자 갔을 거예요. 틀렸다고. 메일 갔을 거예요. 틀렸다고. 네, 쓴맛이에요. 쓴맛. 네, 쓴맛은 본연의 맛이 아닙니다. 그러면 커피에서 그러면 가장 많은 성분은 무엇이냐? 단맛이에요. 단맛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단맛에 대한 개념을 모르잖아요. 왜? 그래서 커피는 본연의 맛이 없어요. 왜? 로스팅 과정에서 단맛을 다 소지시켜 버렸죠. 그럼 뭘 하면 돼요? 커피 본연의 맛을 즐기고자 한다면 설탕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커피 본연의 맛을 즐기고자 한다면 설탕 넣으세요. 근데 대신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맛있게 먹고자 한다면 네 맘대로 먹으세요. 달리 먹고 싶으면 설탕 넣고. 그래서 가끔은 제가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네들이 와가지고 내가 커피 맛을 몰랐어. 설탕 넣어야 돼.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설탕 타 먹는데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우리가 한국에서는 보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안 맞는 행동하면 촌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대학 교수 생활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고향 친구들 앞에서는 절대 블랙 먹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은 블랙 먹지만 지금도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가능하면 설탕 타 먹어요. 왜냐? 그분은 저를 따라오잖아요. 그럼 제가 그분은 블랙을 안 좋아하시는데 제가 블랙 먹는 거 보고 블랙 먹잖아요. 그분은 어때요? 행복 추구권을 제가 뺏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탕을 타 먹어요. 그래서 고향 친구들 앞에서 설탕 타 먹거든요. 그럼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는 교수란 놈이, 바리스타과 교수란 놈이 촌스럽게 설탕 타 먹냐?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 이 도시스러운 놈아. 너는 설렁탕 먹을 때 소금 안 타쳐 먹냐? 그러면 타쳐 먹지. 왜? 그래, 맛있으니까. 그럼 커피는 계속 맛없게 쳐먹어라. 제가 친구에게 그렇게 해요. 왜 커피를 맛없게 먹을 우리 권한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커피를 맛있게 먹어야지. 왜 불행하게 그렇게 먹냐 이거지. 그거는 연대에서는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맛을 감별하게 해서 그렇게 공부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커피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먹는 커피. 그렇죠. 저는 지금도 먹어요. 저는 지금도 먹어요. 어디에 제가 가면 저 커피가 없어서 믹스 드려도 돼. 최고의 커피인데 왜 안 주시냐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믹스가 원조가 어디 나왔는지 아세요?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인스턴트가 대한민국이 원조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 믹스, 프린과 설탕과 과립을 만든 거는 대한민국이 원조예요. 그런데 원두 커피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요. 사오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는 믹스 커피를 욕하는데 베트남 갔다 사오는 거는 믹스를 사와요. 근데 베트남 믹스가요 되게 달아요. 또 진하고. 제가 베트남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인분이 커피 한 잔 줬는데 베트남 사람이 이렇게 진하게 먹는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옆에 하나 더 있어요. 뭔가가. 이 커피 옆에 뭔가가 하나 더 있어요. 아니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 먹잖아요. 연유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가면 전부 블랙만 먹어요. 근데 연유를 있는데 제가 일본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갔을 때도 거기 우리나라 같으면 청담동 같은 동네가 있어요.
갔는데 거기는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10g에 100cc는 얼마, 핸드드립 전문점인데 20g에 100cc는 얼마, 30g에 100cc는 얼마 이런 집이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이 가면 전부 30g 100cc 시켜요. 왜? 커피를 즐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를 시켜서 딱 한 모금만 먹고 그다음부터 안 먹어요. 왜? 제가 봐도 못 먹어요. 진해서. 근데 저는 10g에, 저는 진한 걸 안 먹으니까 10g에 100cc 시켜가지고 보는데 거기 똑같이 옆에 하나가 더 따라오는 거예요. 프림. 이걸 딱 부어서 먹었더니 이 환상적인 맛이 나요. 근데 저는 베트남에 갔을 때는 커피 즐기는 문화를 배웠고요. 제가 일본 갔을 때는 마케팅을 배웠어요. 제가 대학 강의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일본 가서 핸드드립하고 사이펀하고 이런 걸 좀 배우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배우고 나서 카페에 갔는데 할아버지인데 지금은 젊은 세대에서는 MZ 세대에서는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 세대에서는 그 바리스타가 손님을 위에서 내려보지 않는다는 게 일본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홀이 파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써 있는데 손님하고 눈높이 같아요. 이게 일본의 문화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드립을 하시는데 딱 퍼트를 딱 대더니 여기서 링거 떠듯이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가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기 앉아가지고 제가 숨을 못 쉬었잖아요. 그 점들이 물방울이 흔들릴까봐 내 숨소리에 한 10분 동안 하시더 10분 동안 10분 동안 숨도 못 쉬면서 기다렸어요. 커피가 왔어요. 지금도 그 커피 맛은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분만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 커피 맛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본 가서 그걸 배운 거예요. 아, 저 커피 맛도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나의 포션. 자, 그러면 지금 보자고요. 우리나라의 이연복 셰프 아세요? 네. 그분이 쓰시는 돼지고기 어느 지방인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이연복이 쓰는 후라이팬은 어디 건지 아세요? 관심이 없죠. 누구만 관심 있다고? 그럴까. 여러분이 앞으로 창업도 똑같이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 커피 어느 나라 거 쓰세요? 왜 관심이 있냐? 그죠? 근데 우리 김병희 사모님은 관심이 많아요. 카페 달 거라고 해주세요. 그게 제로상과 요리사의 다른 차이. 근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면 아무도 여러분들 편에 서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전부 제로상 기업체니까. 그리고 제로상한테 고객은 누굴까요? 제로상의 고객은 누굴까요? 네. 그죠? 그리고 가게 사장들은 내가 주입시켰어? 세네 개 시키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창업을 했어요? 여러분 고객은 누굴까요? 그냥 커피 할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카페가 대부분 다 망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 내 스승한테 얘기 듣고 제로상한테 거기 얘기 듣고 와서 그분이 얘기한 대로 팔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 이런 말이 있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그러니까 떡을 먹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김치국만 마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피를 잘하실 때 물론 본국에서 이렇게 커피도 즐겼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서로 성향이 날 뿐이지 커피는 세계 공통어입니다. 커피는 세계 공통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 갔을 때도 제가 교육하고 그 컨설팅을 했지만 제가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커피숍이 미국에서 지금 다 먹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카페를 미국에 그대로 오픈해요. 미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인은 바로 요리를 합니다. 이 커피란 요리를 합니다. 그 커피란 티를 하지 않고 커피란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공식적으로는 커피 연구가 이수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 후배들이 하도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줍니다만, 저는 이렇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정확한 제 직업은 커피 요리 연구가 이수문입니다. 커피 요리 연구가 이수문입니다. 자, 그러면 요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그런 얘기도 이제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전문가가 됐을 때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됐을 때 내가 여러분한테 이 길을 찍으려고 하는 얘기가 재료가 중요합니다. 합니다. 그러면 재료가 중요하면 전문가가 왜 필요 있어요? 좋은 재료 쓰면 되지.
근데 왜 좋은 재료 썼는데도 맛이 없을까요? 그거는 아니, 100종원 재료 쓰는 거 다 알아가서 쓰면 되는데 왜 그 맛이 안 나냐? 그거는 뭐냐? 좋은 재료 쓰면 됩니다라는 얘기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좋은 재료 써봐라 이 맛이 나나. 네가 백날 내 재료까지 써봐라 이 맛이 나나.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저는 항상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맛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누가 결정합니까? 맛은 사장님이 결정하죠. 그죠? 맛을 어떻게 손님이 결정해요? 그 맛을 유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직원. 네. 그 맛을 평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손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는 그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김명희 산모가 카페에서 커피 쓰는데 너무 맛있대, 김명희 산모가. 근데 손님이 와가지고 맛없대. 맛없는 커피예요. 근데 김 사모님은 맛있는 커피, 손님 맛없는 커피.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커피 하실 때 끝난 날까지 공부하실 때도 야 맛있지? 이런 말 하지 마요. 나는 맛있는데 너는 어때? 나는 쓴데 너는 어때? 이렇게 물어야지. 야 쓰지?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주관을 가져야 돼요.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돼요. 고정관념은 뭐냐? 주관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 동료가 싫어해도 인정해 주는 거. 고정관념은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 동료가 싫어하면 뭘 하는 사람.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볼 때 커피 맛을 몰라요. 저희 수강생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커피 맛을 모른다. 그리고 인터넷에 유튜브 하고 하는 사람들은 네 집에 안 온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안 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네, 그리고 처음 가게 왔을 때 여기는 어느 나라 커피 쓰세요? 물어보면 아무거나 얘기해버리라. 그럴 때 대신에 아무거나 얘기할 때 이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잘못된 문화가 하나 있어요. 나보다가 좀 우월한 나라는 인정하는데 나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하면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해요. 제가 우리 태국, 베트남,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가 인도네시아 커피예요. 진짜. 제가 인도네시아 로부스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에 갔을 때 커피 마실 때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다. 근데 왜 이렇게 싸지? 지금 베트남 커피 써요. 왜? 싸고 맛있으니까. 그러면 저기 케냐라든가 콜롬비아 커피는 어떤 커피냐? 비싸고 맛있어요. 자, 커피 회사는 싸고 맛있는 커피가 좋을까요? 비싸고 맛있는 커피가 좋을까요? 커피 회사는. 커피 제로 회사는 비싸고 맛있는 게 좋을까요? 싸고 맛있는 게 좋을까요? 커피 회사는 비싸야지 마진이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커피 제로 회사는 커피 값이 비싸야 마진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커피 기계도 100만 원짜리를 팔고 싶겠어요? 1000만 원짜리 팔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커피 회사예요. 기계 제로상. 근데 요리사는 제로상의 마진을 많이 남겨주는 게 좋아요? 내가 많이 남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싼 게 마진이 많을까요? 비싼 게 마진이 많을까? 그게 서로 다 입장이 다른 거예요. 서로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커피를 바라볼 때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맛이라는 이 관점을 두고만 보세요. 그러면 혹시 여기 부산 가보신 분? 부산. 가보셨죠? 그러면 부산을 가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KTX, 차, 많죠. 자, 보세요. 근데 다 다르죠, 서로가. 근데 목적지는?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야, 친구야 만나자 했는데 친구가 비행기 타고 왔어. 너는 왜 비행기 타고 왔냐? 이 경치를 보면서 이런 형한테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 얘기, 나 비행기 타고 왔더니 비행기가 구름 위에 이렇게 와서 이 얘기를 차라리 해주니 낫지. 서로가, 야, 왜 비행기 타고 와야지? 뭘로 그 힘들게 버스 타고 와? 이런 얘기가 맞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목적지가 거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커피의 목적지도 맛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산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했잖아요, 목적지를. 부산에 가자. 근데 부산이 손바닥만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디테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산에 해운대 갈 거냐, 부산에 송정 갈 거냐 또 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목적지는 맛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맛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 쓰게 할 거냐, 덜 쓰게 할 거냐, 진하게 할 거냐, 연하게 할 거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교육 받으실 때는 바디감, 아로마, 이런 얘기를 많이 배우세요. 대신에 저 현장 가서는요, 하지 마세요.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저희 커피는 단맛이 납니다. 이 얘기. 일반 국민들이 그 단맛을 알까요? 전문가들도 찾기 힘든 단맛을 초보자들이 어떻게 그 단맛을 알까요? 자,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전문가는 커피가 맛있게 만들 수가 있고 아마추어는 맛있게 못 만든다. 전문가는 프로는 맛있게 만들 수 있고 아마추어는 맛있게 못 만든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완전히 틀린 대답이에요. 내가 전문가가 돼야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라는 아마추어라서 라는 단어를 대체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요 작은 시간 피고 나서 어떻게 커피를 맛있게 할 생각을 하시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커피 공부를 많이 하면 맛있다가 아니고 커피 공부를 많이 하면 재료를 적게 쓴다. 재료를 적게 쓴다. 원가를 절감한다. 커피 공부를 많이 하시면 빨리 만든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만드시는 거하고 저하고 만들잖아요. 시간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러면 빨리 만들면 뭐가 좋냐면 시간이 늘어지면 맛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걸 내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컴플레인 했을 때 어디서 내가 바꿔야지 라는 게 이게 감지가 안 와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만들어도 맛있고 천천히 만들어도 맛없던 게 아니에요. 저는 빨리 만들었으니까 어때요? 이 변화가 적었잖아요. 그럼 다시 만들 때 제가 빨리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어디서 변한지를 내가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원가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커피 하시면, 그래서, 그리고 저기서 뽑았을 때, 혹시 우리 김 사모님 커피 잘못 났어요 할 때 그 버리지 마세요. 잘못 났다고 얘기 많이 하면 이걸 버리지 말고 그 맛을 봐요. 왜 잘못 나왔다는지. 그게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그걸 찾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 중국 커피숍에서 한국에 커피를 수입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오늘 커피 공장에 갔는데 자기가 먹어보니까 이 중국 스타일이 아니더래요. 근데 때마침 제가 제 교육장에서 그 커피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충분히 이승이 와가지고 그 커피가 자기네들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래? 오케이. 그럼 어떤 맛을 원하는데? 제가 세팅해줬어요. 했더니 어때요? 했더니 많이 비슷해졌대요. 오케이, 다시. 몇 번 했어요? 이걸 원한다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죠? 요즘 남궁민 씨가, 그렇게 하면 돼요. 뼈가 단단해야 썩어도 순대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하듯이, 그럼 갖고 가. 그랬더니, 그분이, 왜 한국의 공장에서 이렇게 안 해줄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묻니? 걔한테 가서 물어봐. 왜? 그게 제 노하우고 제 경력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저의 노하우는, 제 노하우는 뭐냐면, 커피는 기호식품이다, 정답이 없다를 믿는 거. 그리고 제 커피 맛을 정확히 아는 거. 저는 아도 안 좋아하고요. 저는 뜨아도 안 좋아해요. 저는 미아를 좋아해요. 네, 미지근한 아메리카노. 미지근한 아메리카노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는 전국 투어를 이렇게 다니지만, 저도 다음 주는 부산을 투어를 하는데, 가면, 항상 커피숍 가면 시켜요. 좀 미아로 주세요. 그럼 못 알아들어요. 네? 네, 미지근하게 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배울 때 많은 걸 배우시겠지만,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거는 끝나는 날, 나는 좀 디테일하게, 나는 부산을 좋아해가 아니라, 나는 부산의 해운대를 좋아해. 하듯이 나는 부산의 어디를 좋아하는 좀 디테일한 자기만의 커피 맛을 좀 찾을 수만 있다면 아마 훌륭하게 여러분께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 왜? 나를 먼저 알아야 남들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때요? 나는 커피가 항상 맛있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남한테 줄 때 항상 불안해요.
불안하면 어때요? 타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손님한테 어때요? 손님하고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손님을 자꾸 찍어 누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대답이 어때요? 원래 그러는데요? 이걸로 그냥 다 커버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손님하고 소통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손님이 지금 맛이 없다는데 원래 그렇대. 그럼 가게 망하는, 이게 우리나라 카페들이 망하는 지름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장 중요한 거는 커피 맛은 20%다. 커피 맛은 20%다. 사람 맛이 80%다. 좋은 사람이 만들어주는 커피는 맛있다. 근데 아무리 커피가 맛있어도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집 안 간다. 그죠? 그래서 좋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지금 방금 이 모습. 미소. 두 번째. 멘트. 그래서 저는 바리스타의 오감이로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시각적인 맛. 두 번째가 청각적인 맛. 세 번째가 후각적인 맛. 그 삼각이 좋으면 이 미각이 좋아진다. 그 미각까지 좋아지면 어때요?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맛도 좋아진다. 그러면 재구매가 일어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아름다운 미소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멘트. 계절이 어때요? 요즘 날씨 너무 좋죠? 그럼 커피 맛이 더 좋아져요. 엔돌핀,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비가 오면 어때요? 비 안 맞았어요? 말 한마디. 이게 대한민국 문화예요. 외국 가면 그걸, 외국은 어때요? 그렇게 없어요. 한국은 그걸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 한국에 사실 거니까. 이태리 가서 제가 이태리 사람들 밥을 먹을 때, 이거 제가 들어줬어요, 이렇게. 같이 먹는데. 왜 남자한테 그걸 서비스하냐, 이거지. 근데 그거는 이태리나 한국이나 저희 했더니, 그제서야 이해하더라고요. 이 설명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연장자한테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럴 때 한국 너 문화 좀 괜찮다. 외국에서는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존심이 강해요. 누가? 손님이. 특히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손님이 가끔 와서 그래요. 너 바리스타 자격증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겉으로는 얘기죠. 원하시다지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나라 커피 쓰세요 할 때 제가 이렇게 합니다. 아까도 그 얘기하다 좀 그치한데 가능하면 이 동남아 쪽에 있는 커피는 안 하는 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너무 기분 나쁠 거죠. 베트남인데, 내가 다시 때 베트남 사람인데. 근데 한국 사람의 성향이 그래요. 굉장히 고쳐야 될 성향인데. 근데 어때요? 케냐 WA입니다. 오, 좋은 곳이네요. 아니, 케냐 WA가 그냥 케냐에서, 사실 케냐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인데. 케냐 WA는 가장 맛있는 커피가 아니에요. 가장 큰 콩이지. 가장 큰 콩인데 근데 사람들은 케냐 WA 그러면 내가 좋은 거, 고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일단 평범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요. 세계 커피 생산 1위 국가는?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제, 여기는 어느 나라 커피 쓰세요? 물어보면 있잖아요. 당황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브라질요. 많은 말을 하지 마요. 어차피 서로 모르는데 많이 해봤자, 서로 들통나니까 기다려. 일단 얘기했잖아요. 그 분명히 다시 또 올 거예요. 그것만 쓰세요 할까 생각해요. 다음은 어느 나라 얘기하지? 다음은 어느 나라 얘기하지? 보통 한 3번 정도 물어보더라고요. 저 브라질만 쓰세요? 아니요, 콜롬비아도 들어가 있어요. 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제 이다음부터 물어보든가 주문하든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걸 잡으려면, 말을 못 하려면 어때요? 저희들은 브라질의 세아도이 지방에 살았던 습식법으로 가공한 이걸 그렇게 해버리나요?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이 사람은 내가 이겼다가 내가 굉장히 창피하구나 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모순과 이런 게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카페 하면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게 이 말이에요. 카페 하시는 분들이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면서 커피 하세요.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거. 지난번도 제 수강생이 또 어떤 분이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커피 마시는데 계산하면서 몇 개월 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3개월 됐어요. 커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도 커피숍 해왔는데 이거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하길래 앞으로 그 얘기 하지 마라. 누가 물어보면 3년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다. 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어요. 걔도 3년인데 사람이 3년 했으면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알았는데 또 어떤 친구는 카페를 오픈했는데 어떤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볼 때마다 커피 맛이 좀 쓰네. 그러면 돼요. 죄송해요. 뭘 주는 거야 자꾸. 뭘 자꾸 주는 거야. 쿠키 하나 주고. 그 매일 와서 매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어머니 친구들 데려오는 거야. 근데 단체로 이제 주먹 뜯고 하는 거야. 돌아버리겠대요. 그래서 저한테 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해준 얘기가 뭐냐. 돌고래가 쇼를 하는 이유가 뭔 것 같냐. 돌고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박수를 갈채를 받으려고 쇼를 할까? 아니면 그 물고기 한 마리를 먹으려고 할까? 그러니까 네 지금 돌고래 키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돌고래가 계속 네가 주는 그거 뭘 얻어먹으려고 계속 쇼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지 마. 대신에 니한테 칭찬하는 사람한테 줘. 내가 뭘 주더라도 기분 좋을 때 주는 거하고 짜증날 때 주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칭찬하는 사람한테 주세요. 나한테 장수하는 사람한테는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죄송하다는 얘기 하지 마요. 왜? 커피는 무슨 식품? 근데 내가 네 입에 안 맞다고 내가 왜 죄송하냐. 그래서 제가 제 수강생한테도 항상 합니다. 거집 가서 커피 맛을 평가할 때 뭘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네가 먹어보고 맛이 안 맞으면 언니 하지 말라고. 언니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 집이 잘못한 게 아니라 리아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언니 정말 미안한데 내가 쓴 걸 안 좋아하는데 좀 덜 쓰게 먹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한 잔 만들어주지. 언니 그럼 어떻게 해요? 원래 그런데요? 그래서 손님이 왕이다 이 말이 맞지만 손님이 왕 노릇을 해야 왕이잖아요. 대한민국 조선의 그 수많은 임금 중에 왕답지 않는 임금도 있잖아요. 그저 국왕의 칭호를 못 받는 연산군, 광해군 이런 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은 왕이지만 우리가 손님으로서 지식을 풍부하게 가진 다음에 왕처럼 해야 되고 그거를 지금부터 하세요. 창업하기 전까지. 내가 커피숍 가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창업했을 때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때요? 나도 그렇게 베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주저넘게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잘 적응하고 사시겠지만 또 제2의 고향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UCEI라는 이런 하나의 또 자격증 통해서 저는 세계 지금 소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잘 배우셔가지고 커피가 여러분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돈도 벌면 더 좋고 첫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커피 하지 말아라. 나가 행복하게 해서 커피를 해라. 했더니 돈도 벌리네.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배우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이게 마지막으로 항상 물어봐야죠. 질문이 있는지. 네. 네, 맞아요. 제가 사장님 손님을 뭐든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 모든 방법. 그냥 보통 물어보면 괜찮아요. 안 좋아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칭찬에 아주 인색해요. 그러니까 칭찬에 인색해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애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너 공부 안 하니? 안 해요. 애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너는 공부 안 해? 안 해요. 안 해요. 나 지금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오히려 그 물어보는 게 그 사람이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냥 줘요. 그냥 냅둬요. 지가 좋으면 다시 오겠죠. 그러면 내가 하는 말씀 저는 좋아하는 말때 손님 평가하는데 그냥 손이 다시 오는지 없는지 그걸로 판단하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내 가게 맛에 맞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차피 안 와요. 그러니까 물어봐도 안 와요. 근데 누구한테 잘해주느냐?
나한테 커피 맛이 이렇다고 하는 사람한테 정말 잘해줘야 돼. 아, 좀 커피 맛이 왜 이래요? 할 때 정말 그 사람은 그런 컴플레인을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커피 맛이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이 괜찮았어요 말이 한국말이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괜찮다는 얘기야? 아니면 별로라는 얘기야? 아니면 그저 그렇다는 얘기야? 이게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그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할머니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떻게,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는 그래요. 물어보지 말라고. 그리고 어때요? 그냥, 이거예요. 칭찬해줘요, 그냥. 커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한국 사람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자기를 띄워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죠? 커피 좀 진하게 주세요. 너무 커피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해주면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커피 연하게 시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다른 어떤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 가가지고 커피 회사에서 커피를 배우기 때문에 자꾸 진하게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연하게 시키잖아요. 특징이 안 느껴지는데 또 지나면서 한마디 해요. 무슨 맛으로 먹어? 이 작은 말이 들려요. 근데 연하게 먹는 사람이 카페에서는 최고입니다. 진하게 먹는 사람들은 아무나 다 가요. 연하게 먹는 사람들은 자기 핸디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대우해준 집만 가요. 그래서 연하게 시킨 사람한테 정말 잘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커피 맛이 어땠어? 물어보잖아요. 친해지기 전까지. 오히려 마이너스 일 수도 있어요. 그냥 한 다른 말 해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로 그냥 끝내줍니다. 또. 근데 대부분 다 그런 물어본 사람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물어보잖아요. 전 진짜 생각해요. 그럼 얘기합니다. 농도는 어땠고, 온도는 어땠고, 쓴맛은 어땠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날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날 또 얘기해줘요. 그 사람은 다음날로 또 얘기해준다. 오늘 또 맛이 좀 바뀌었네요. 이거 환장할 일이에요. 그래서 서로 그런 대화는 안 하는 게 좋다. 맛의 대화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냥 차라리 얘기 오면 더 어때요? 어떻게 꽃놀이는 갔다 오셨어요? 차라리 이렇게 대답을 중이다요. 커피 얘기를 못하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제가 합니다. 카페 컨설팅 할 때도 항상. 고객이 나의 커피를 기억하게 하지 마라. 무슨 맛인지 기억 못하게 해라. 오로지 나만 믿고 오게 해라. 그래서 한국에는 어때요? 식당이 잘 되는 식당 가면 이게 있어요. 메뉴판이 없어요. 주방장 마음대로.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때요?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정식 백반집 가보셨나요? 그 집이 잘 되잖아요. 왜? 반찬이 뭐 넣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오늘 맛있게 넣으면 어떡하지? 또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복면가왕이라는 또 프로그램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는데 노래 잘 불러. 궁금하잖아요. 이런 것들. 네네네.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시면 아마 상처를 안 받는다. 이 가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상처받지 말아야 돼요. 근데 10명이 왔는데 9명이 칭찬을 해요. 근데 한 명이 나한테 딴소리를 해요. 그게 더 마음이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10명 중에 10명은 너무 박수 치고 갔는데 한 명이 커피 있다고 그래요. 그게 남다니까, 이게 마음에.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제가 그래서 항상 손님하고 소통해서 손님이 내가 원하는 데 줄 수 있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이 집이 뭐가 맛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잘 해줘야 돼요. 이 집이 뭐가 맛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집이 뭐가 맛있어요? 자, 이제 이 대답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거는 좀 더 거기서 차원을 가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죠.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네. 식사하셨다면 좀 양이 좀 적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 김병희 상무가 커피 팔려고 교육하잖아요. 그죠? 커피 제로 팔려고 교육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음료 팔려고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육하잖아요. 식사를 하셨다면 좀 양이 적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는 좋아하세요? 카페 마켓을 추천합니다. 근데 에스프레소 추천했잖아요. 왔는데 어때요? 당황하는 거지. 이게 5,000원이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그럼 다음 노릇은 대화를 합니다.
오늘 배고픈데, 아, 우유 좋아하셨으니까, 그러면 많이 고프세요? 예. 카페라떼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대화에서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지금 보고 있다니까, 나는 밥 안 먹었는데. 그러면, 자,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밥 안 먹거든요. 이게 소통이라는 거, 이게 바리스타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스타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러분이 라떼아트를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라떼아트는 중요치 않습니다. 저는 라떼아트 통해서 기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AS를 했잖아요. AS 끝나고 나서 막 짜증을 내잖아요. 그때 라떼아트 딱 해주잖아요. AS 비용을 정말 잘 줬어요. 이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효자가 되는데 카페는 아니에요. 카페는 라떼아트 해주면 어때요? 끝. 그리고 다음날 가자. 또 하트네? 무슨 말이야? 또 하트. 다른 거 없어요?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게 카페에서 상황이 났다는 거지, 이게. 근데 저는 기계를 팔아야 되니까, 기계 팔고, 저거 하면 이거 나와요? 네. 좀 기계 팔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었는데, 카페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 아니에요. 근데 학원에서는 좋은 아이템이에요. 왜? 그게 될 거 안 해도, 계속 안 되니까 계속 돈 내거든. 그러니까 라떼아트 쪽에는 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바리스타는 이게 직업 진짜 바리스타예요. 연인이 왔어요. 하나는 나뭇잎 그리고, 하나는 하트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다 여성이니까 여성 바리스타예요. 나뭇잎과 하트 중에 뭘부터 서비스 해야 될까요? 연인이 왔어요. 연인이 왔는데, 카푸치노를 2잔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는 나뭇잎 그렸고, 하나는 하트를 그렸어요. 이 2개 중에 여러분이 여성 바리스타예요? 뭘부터 서비스 해야 될까요? 손님한테 줘야 될까요? 일단 그다음에 그 나뭇잎 주는데 이 나뭇잎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평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OX가 아니고 평범하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하냐? 이 하트를 먼저 서비스합니다. 누구한테? 이 하트를 여자 보란 듯이. 누구한테? 여자 보란 듯이 누구한테? 남자한테. 여러분들 여성인 걸 거 아니에요. 내 남편하고 갔는데 그 여자 바리스타가 내 남편한테 이거 하트를 준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요것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보란 듯이 남자한테 주는 거예요, 하트를. 그러면서 어때요? 그 남손님한테 이제 여성분께 선물하십시오. 이 한마디. 이것이 바리스타입니다. 이것이. 네. 제가 현실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울 때는 아까 저는 주성님한테 그런 걸 배우시고 현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겸비하셔야 매출이 올라간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배우시고 꼭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